노후 자금으로 반도체를 산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반도체 ETF를 담는 것이 점점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그 방식입니다. 그냥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절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절반은 국고채, 이렇게 섞어 넣은 상품 하나가 상장 50일 영업일 만에 순자산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ETF 시장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채권을 같이 넣은 상품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흐름 뒤에 숨어있는 심리와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단순한 ETF 상품 소개가 아니라 왜 지금 우리 노후와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보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열풍과 반도체 수출 강세,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수치로 보면 분명 좋은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장에서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투자자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대표주를 담으면서도 채권을 절반 섞은 상품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급등 다음에는 급락도 온다는 경험,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기억, 이 두 가지가 투자자들의 판단에 조용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오를수록 투자자들의 마음속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반 ETF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일까요?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자산의 절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 반도체 주식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넣습니다. 한 상품 안에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식과 채권을 나눠 담는 자산 배분 전략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TF 형태로 한 상품 안에 이 구조를 담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담을 수 있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채권원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가 핵심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은 70% 제한과 무관하게 계좌 전체의 100%를 편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채권원합형 ETF 안에는 주식이 절반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식 비중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에 따르면 이 구조를 활용하면 퇴직연금 계좌 전체의 실질 주식 비중을 최대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해 보이는 상품을 통해 실제로는 더 공격적인 구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품에 노후 자금을 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으로 반도체 수익을 따라가고 싶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제도를 활용해 주식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는 것. 이 두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자금이 빠르게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채권원합형 ETF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8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신규 상장된 ETF 5개 중 하나 이상이 채권원합형 상품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이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수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절반씩 담은 한 운용사의 채권원합형 ETF는 상장 50일 영업일 만에 순자산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 ETF 시장 역대 최단 기간 2조 원 돌파 기록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용사 간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합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이제는 다른 조합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는 다음 달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함께 담은 채권원합형 ETF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이 운용사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가 AI의 두뇌라면 현대차는 AI의 몸체라는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AI를 생각하게 만들고 자동차와 로봇은 AI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AI 투자 테마가 반도체에서 자율주행과 로봇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상품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반 ETF는 단순한 균형 투자가 아니라 제도의 틈을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상품에 돈이 몰린다는 사실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수요가 생겼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답은 상품안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두거나 아니면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런데 이 두 선택지가 모두 불편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금을 그냥 두면 실질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전체로 들어가자니 변동성이 무섭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오른 만큼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두 불안 사이에서 사람들이 찾은 답이 바로 반반 ETF입니다. 오르긴 올라야 하는데 너무 다치고 싶지는 않다. 이 심리가 상품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혼합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손실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식 절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채권 절반이 있다고 해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함께 내려갑니다. 시장에서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금리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면 변동성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는 말은 제도적 분류 기준이지 투자 결과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자금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수 시점이 길게는 20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심리와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상품이 잘 팔린다. 기록을 세웠다. 퇴직연금도 유입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상품이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개별 상품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후 준비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부동산과 예금이 노후 자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ETF와 연금 계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TF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국고채가 들어가고 AI 테마가 들어갑니다. 즉 노후 준비와 주식시장 흐름이 점점 더 깊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 기회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 충격이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반반 ETF 열풍은 단순한 금융상품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 중산층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안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반 ETF 열풍은 투자 심리의 변화이자 노후 준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ETF 투자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에 반도체 혼합 상품이 들어가는 현상은 한국 경제 전체의 방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줬습니다.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확산되면서 직원 스스로가 운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를 위한 자산 증가가 개인의 투자 선택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없어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20년, 30년 뒤 노후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부담이 지금 40대 이상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반반 ETF가 그 틈에서 등장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도 따라가고 싶다는 그 수요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로봇과 자율주행, 에너지 인프라, 새로운 성장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이 구조를 활용한 채권원화평 상품이 뒤따라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주식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이 다시 노후 자금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반반 ETF 하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노후 불안과 자산 시장의 구조 변화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상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 돈이 필요한지,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선택이 어떤 구조 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뉴스에서 기록을 세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이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수익을 원하는 것보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시장을 움직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노후 자산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변동성을 견디는 안정감이라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연금이 한국 증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구조와 흐름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